시작한 거죠? 자,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4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정말 7월인지 8월인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 무더웠던 한 주였는데 그런데 6월이네. 네. 아직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장마 오죠, 이제. 특히나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서 더 더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약간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짜증이 나면 또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좀 더운 2020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우리 개그계가 다 지금 가뭄 중에 가뭄 꽁꽁 말랐어요 지금. 거의 뭐 하나 사망 남았어. 상태죠. 사망 상태지. 코미디 빅리그 하나 남았어요. 네. 유민상하고 어떤 그 여자분하고 네. 강민경 씨. 예, 네. 좀 뭐 뽀뽀했다고 하기네. 그 설정이죠?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분 아마 그럴 거 설정인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약간 예전에도 우리 양상국 씨도 또 누구 유명하신 분 그때 한참 개콘이 잘 나갈 때는 약간 그런 이슈들을 많이 좀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랑 사귄다, 뭐 누굴 만났다, 그리고 유명한 아이돌들도 개콘을 먼저 나가고 싶어했고.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좀 정장 입고 왔는데 자숙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코미디를 끊겠습니다. 끊어? 네. 담배 끊듯이? 네, 끊어. 어쩔 수 없이 아니 없어지기 전에도 저는 끊고 있었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5년간 끊고 있었어요. 괜히 그 다짐에 부응 못하고 웃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개콘 마지막 방송도 방송 안 되고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 모르겠네. 왜냐면 큰 건 하나 터졌잖아. 큰 거 터졌죠. 큰 거 터졌는데 요 얘기 지금 이거 하면 길어집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제 시간 때 한번 조금 더 한번 늘려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자, 제 왼쪽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자꾸 요즘에 뭐 우리 보면서 자꾸 뭐 눈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나 같아요. 매주 이 시간만 되면 고민돼. 왜냐면 양쪽에 쌍꺼풀 메모법과 절개법이 앉아 있으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계속 뭘 할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매주 똑같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사춘기님이 얼마나 붓기가 이번 주에는 빠졌나 보면서 네. 이 방법을 할지 이 방법을 할지. 잘 고민해 보세요. 제가 했던 방법도 있잖아요. 모다구리로 하면 돼.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여름이 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워지면 이제 휴가 계획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마차님도. 네. 그럼 여자분들은 혹시 수영복 사는 그 시기가 보통 그 6월 달쯤부터 사지 않나요? 어때요? 글쎄요. 수영 살을 뺀 다음을 사는 게 사놓고 살을 지금 빼는 게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 빤히. 약간 저도 그러니까 사실 남자분들 중에서는 뭐 계절마다 아까 매해마다 나 수영복 새로 사야지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그래요? 예. 아니 저는 물려 입진 않잖아요, 수영복.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쓰던 거야. 수영복은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수영장을 가본 그거는 어렸을 때 말고는 없고 다 그냥 외국에 있을 때였었는데 바다도 안 가셨어요? 바다는. 가는데 네. 주로 태닝을 하는 거죠. 태닝을. 네, 그래서 이제 태닝하면 막 오일 묻고 막 하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비키니로. 수영복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짜 딱 어저께 비키니 새로 하나 살까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랑 외국에서 파는 그 비키니의 용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외국은 무슨 용도예요? 무슨 용도? 그러니까 외국은 진짜 스포츠. 내가 이걸 입고 서핑을 해도 가능한. 아. 근데 여기는 막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럼 용도가? 비키니 안에 무슨 이너 팬츠를 또 입고 막 이런 식으로 입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비키니와 너무 압박이 심한가? 입고 불편한가 더? 운동해야 그러니까 약간 네. 진짜 내가 몸매가 되고 막 보여주기식이 되어야지만 입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좀 부담스럽다. 약간 외국 그 서양 여성분들 보면은 약간 좀 수영복인지 늘어난 팬티인지 모를 정도로 편안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진짜 이게 무슨 패션 아이템이 이걸 돼가지고. 입으려면 막 내가 살을 빼야 네. 되고 막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편하게. 근데 요즘에는 그 뭐지? 그걸 뭐라고 하지? 쭉 일자로 그 옷같이 생긴 거. 래시가드. 래시가드도 비키니 같이 정말 이렇게 핏하게 나왔고. 근데 래시가드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섹시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파도 맞을 때 입는 저- 거죠. 저도 래시가드 이해가 안 때문에 돼요. 남성분들이 바닷가를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몸매 가리는 용으로 쓰더라고요. 네. 네. 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차님. 자, 그리고 그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붓기가 살짝 빠지기 시작한 오사충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똑같이 지냈고 어. 바쁘게 그 녹음이 끝나면 네. 월요일이 끝났구나.
근데 다시 또 월요일이 와. 음. 요즘에는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미국 또 코로나 2차 또 위기가 시작됐다고 그래 그래서 가지고 대사관 저기 캐나다 대사관 6월 30일까지 또 닫고 또 닫았죠. 아. 예. 그다음 미국 대사관도 언제 열릴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좋아요. 지금 적응됐죠. 이렇게 좋아요. 된다니까 이렇게 좋아요. 된다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아, 네. 너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전에 했던 일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닝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 스트레스인데 지금은 어닝은 좀 작지만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뭐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그래서 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가 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십니다. 아파트가 좀 떨어지게 막 그랬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오사치기님도 안부 들었고요. 자, 옆에는 우리 맞아서 쌍꺼풀 만드신 우리 야수님 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구리로 맞아서 쌍꺼풀이 생긴 야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별일 없으셨고요. 예, 요즘 이 코로나 확산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당간당 할수록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말에 되도록이면은 안 나가고 집에 있어야겠다 하는 의식적으로 집에 있게 되는. 아니 코로나 있기 전부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티가 나요? 티가 나죠. 티가 나죠. 왜냐면 요즘에 어디 가면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엄청 모여 있어요. 요즘에 불안할 정도로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아직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다시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걸 정했는데 봤어요. 요즘에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항상 그 사랑과 이해로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 이슈보다는 조금 이제는 약간 좀 유튜브에서 좀 다양한 걸 좀 찾아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면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컨텐츠가 정치 이슈 아닌가요? 정치 이슈가 지금도 뜨거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사랑과 이해로 모든 걸 받아들여 보자 해서 보고 있어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약간 저 뭐죠? 약간 수사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뭘 좋아할까? 또 우리 새날 애청자분들께서는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뭘 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 아니면 또 유튜브에 대한 나의 생각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 정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야수님 1등 가위바위보. 자, 다시. 네.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뭐지 이거? 뭐 하시는 왜 뺏기를 쓰시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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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치긴 2등. 가위바위보. 제가 3등. 마차님 4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버엔딩 안녕하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145회. 예. 야수가 참 오랜만에 1등을 했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이게 저는 유튜브 보는 시간도 상당히 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방송이나 미디어를 접해야 된다 하면 팟캐스트를 듣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요즘도 팟캐스트를 더 많이 들으세요? 듣는 시간이 제일 많고,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다른 일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뭐 출퇴근을 하든 이제 이게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심지어는 막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서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사 검색도 할 수 있고. 그 서핑. 나 바닷가 생각했네. 바닷가 들으면서 서핑도 한다고요? 그것까지 힘들고. 그거 있어요. 어떤 수영할 때 이렇게 수중에 꼽는 네, 있어요. 이어폰. 수영할 제가 때 그걸 생각해서 그 서핑 이야기 했던 거예요. 저도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감전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팟캐스트 듣는 시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이나 신문을 읽는 그 다음이 이제 유튜브거든요. 지금 이제 아날로그 그런 책이라던가 신문도 많이 보시고 다 그러니까 골고루 접하시네요. 이게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TV 보는 시간이 진짜 제로예요. 그러니까 4월 15일에 선거 개표 방송 때 TV를 틀었던 게 한 몇 달 만에 TV를 튼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TV를 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IPTV 수신기가 그냥 인터넷 모뎀이에요. TV를 보는 용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요금은 이제 약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재미있게 보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코미디 채널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 꼭 개코를 없어지면 또 저런데 예, 아니, 그때 근데- 돼서 아쉬워요. 아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것도 아쉽긴 하죠. 네. 왜냐면 제가 그 어떤 개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웃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주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렇죠. 뉴스가 재미없다고 뉴스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걸 하면 재미있는 거 한다고 막 욕을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나 상상하지 못했던 걸 비틀어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버럭 화를 내. 그러면 이제 개그맨들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그다음부터 그 아이템은 제외되고, 그래서 아이템 회의하면은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그냥 분장하고 최대한 자기를 자극하는 방향으로밖에 안 가고.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저기 옆에 파트너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약속된 플레이. 우리 예쁜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다가 우리 뭐 못난이는 어쩌고 하잖아요. 이런 개그가 있어. 비교 개그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자분의 외모를 비교하는 개그도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면은 이거도 바로 나와요. 예전에는 정도였거든요. 그냥 이러는데 요즘에는 화를 내.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불편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걸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든 세상 만물에서 항상 불편한 지점을 찾아내서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중이병.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어서 안 봐. 재미없어서 안 보니까 없어져. 우리가 조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조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기려고 작정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웃어주는. 아주 박성호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왜냐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웃기려고 시도를 하면 일단 내가 웃어줄 때 실제로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거는 재밌고 저거는 재미가 없고 저거는 불편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냥 너는 숨 쉬는 게 불편해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는 좀 많이 불편하죠.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 이야기를 핑계로 해서 제 채널 자랑을 하려고. 손말 TV. 그러니까 손말 TV가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손말 TV가 이제 새롭게 이제 손말 스쿨, 손말 스쿨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스쿨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이게? 학교 아닙니까? 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배우는 곳. 그렇죠. 뭐든지 배우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게 된 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말 TV를 처음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좀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겠다 한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발견한 굉장히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 친구들, 이게 농인 친구들이 어휘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그러면 같은 촬영장에서 어떤 뭐 시사 이슈든 안 그러면 농담이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느끼기에 막연하게 뭔가 장벽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수어 통역사를 거쳐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정확한 1대1로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겠거니, 또는 이 친구들이 더 많은 출연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제 뭐 30편, 50편, 70편, 100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출연하는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증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농담할 때
그러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멍하니 쳐다보면 그 상대방이 당황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쳐다볼 때는 조금 그 초점을 그 사람 눈에 맞추고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또렷하게 쳐다봐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통역은 되죠.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해라.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수어 통역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영어의 그런 이디엄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됐듯이 이런 건가 보다. 그게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용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확 마음속에 싹 들어가게. 예. 이게 그러니까 은유, 비유, 상징, 속담, 사자성어 이런 개념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몰랐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한테 이제 직접 표현하기 좀 애매할 때 좀 뭐 비유, 상징, 속담을 사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신문선 씨하고 같이 네. 하던 케이스 항상 두 분이 하는 얘기가 비유잖아요. 마치 오늘의 이거는 평가전은 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맨날 비유인데 네. 얼마나 듣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그거. 비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어떤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친구한테만 그런가? 해서 이제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질문을 던져보고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전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이제 대본의 양이 늘어나면 그 대본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힘든가? 한글이 세계 최고의 언어인데 이게 그냥 못 알아먹는 게 이게 읽는 행위 자체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수어통역학과 교수님들이나 통역사들이나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제 농민이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만나서 물어봤어요. 나는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학습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고 외국인들도 뭐 이탈리아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냥 기본 한글은 떼고 착륙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그 규칙을 이해하는 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이제 의미를 학습하고 의미를 조합하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한글이라는 그 세트 패키지 자체는 굉장히 쉽거든요. 도대체 왜 이걸 모르느냐 그 농인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어통역학과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이제 어떤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학부모님들 있잖아요. 농인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 해주는 이야기에서 제가 힌트를 딱 얻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인으로 판정받는 게 그러니까 생후 36개월이 됐을 때 이 아기는 농인입니다라고 판정을 받아. 그걸 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청각 테스트. 예, 청각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런데 농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0과 1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쪼개가지고 이 사람은 농인이에요, 이 사람은 청인이에요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들리고 완전히 말이 안 나온 소리를 못 내는 사람부터 완전 말할 수 있고 완전 들리는 것까지 이게 무지개처럼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점에선가 이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떤 장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기준을 딱 잘라주는데 그 기준을 자르는 시기가 생후 36개월인 거야. 그러면 생후 36개월에 이제 이 친구가 농인 판정을 받았으면 이제 농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교육 시스템, 복지 제도를 트랙을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인이 아니라고 판정된 친구들은 완전히 그러면은 우리가 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완전히 들리는 친구가 되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지. 그때는 그 보청기 이를 이렇게 태워주거나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기계적 도움을 받는 수술을 합니다. 그럼 보청기 안 하고 안쪽에다가 어떤 그렇죠. 기계를 예. 넣는 거, 예. 홍채 이식 수술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뭔가 생각하시면 돼. 뭐 예. 넣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서 소리가 들리게 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은 말을 알아듣느냐? 그것도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중에 저거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저거는 개가 짖는 소리, 저거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거는 엄마 목소리 구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뿌연 상태로 그냥 막연한 소음으로만 들리던 아기들이 36개월 동안 그 상태로 산다고. 근데 36개월째 보청기가 딱 채워져. 그러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말소리인지, 어떤 게 새소리인지, 어떤 게 밥솥 돌아가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큰 소리가 쿵 나면은 깜짝 놀라고, 누군가 소리를 내면 그쪽으로 소리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소리가 들린다고 기뻐해. 이제 그 상태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여전히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감정은 느끼는 거야. 아, 선생님이 화를 낸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얌전히 있으면 화를 안 내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 명사까지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사과와야, 이거는 사과, 이거는 물병, 이거는 밥그릇,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손가락으로 지시해도 되고 그냥 수어로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개념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명사와 명사가 만나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깨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친구들이 명사에 대한 학습이 끝난 이후로는 학습하는 속도와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근데 학교는 다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받아서 시험도 치는데 시험 치면은 100점 만점에 한 5점, 10점 받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까지 가는 친구들도 많아. 왜냐하면 복지 제도나 이제 그 정원 외입학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기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단 말이지. 대학에 갑니다. 근데 100명이 가면 99명이 포기를 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냥 학급에 앉아 있기만 했지 실제로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몸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학업을 포기하고 나서 성인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또 취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취업을 하면 그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서류 정리하고 복사하고 뭐 장비 관리하고 뭐 이런 이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농민 친구들한테 어떤 회사에 다니냐,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근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사실 이 친구들하고 컨텐츠를 같이 만들면서 내가 좋은 컨텐츠를 소개를 해주고 이걸 수어로 번역하는 일을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공통의 언어가 없는데 공통의 지식이 없는데 이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말TV 하는 거를 그냥 접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이거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것보다 컨텐츠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못하겠다.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해서 접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찾아낸 결론이 이제 문해력이라는 키워드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문해력.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문해력이 이제 핵심 이슈구나. 그래서 문해력을 훈련을 하면 된다. 어떤 방법론까지는 딱 확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부모님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수어 통역사들을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고민했던 그 결론의 결과가
이제 그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의견 일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관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관두기로 하고 이 선말 TV를 어떻게 사업을 정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벌떡벌떡 깨는 거지. 그걸 한 석 달 정도 했어요.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선말 TV하고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업을 접는 게 이거밖에 없는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 오사춘기님한테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영어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힌트를 얻어가지고 지금 선말스쿨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한다면 선말스쿨이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상 컨텐츠들 중에 자막이 있는 잘 돼 있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고 이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된 상황에 따라서 바뀐 의미를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퀴즈를 맞추면 거기에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하면 책 한 두세 권 정도 용돈은 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설계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작은 장학금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농인 친구들만 공부를 한다는 건 커뮤니티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그 문제의 수준이라는 게 엄청 높은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인터페이스를 회원들한테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퀴즈를 맞춘 사람이든 퀴즈를 낸 사람이든 양쪽 다 보상을 제공을 하는데 이 보상을 얻은 사람이 자기가 써도 돼. 그냥 그게 100원이든 뭐 만 원이든 써도 돼요. 근데 쓰는 만큼 농인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그 농민들한테 이 방법을 소개하는 게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네. 설명하는 게 길어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선말스쿨 검색하셔서 회원가입한 다음에 퀴즈 풀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 포인트만큼. 그게 수화로? 아니요. 그냥 한국말로?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한글 높은 산은 아닙니까? 백두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뭐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굉장히 단순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청인들은 잘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만큼도 보상을 해주고 문제 퀴즈를 맞추면 그만큼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만큼 농인 친구들한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막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같이 고민하고 검증하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선말 TV가 선말 스쿨로 바뀌어서 웹사이트에 선말 스쿨도 있고 유튜브에 선말 스쿨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유입하면은 또 어떤 인센티브도 드리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이거. 네, 일단 이거 안 되면 또 야수님 자다가 또 벌떡벌떡 또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구독과 좋아요 여기 계신가 어떻게 또 바뀌어가는지도 보시고 포인트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손말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145회 당신이 보는 유튜브 이걸로 해서 화면에 딱 두 분 보니까 모습이 그 대학교 축제 MC 같아 이렇게. 이매진하고 누구지? 약간 느낌이 두 분의 모습이 그 SM 나오는 이수만 막 이렇게. 예, 그런데 대학교 축제 MC 맡은 이수만과 얘기를, 아이유. 아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예.
지난주에 그 동기들하고 네.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셨거든요. 오랜만에 술 한 잔, 뭐 소주 한 잔하고 맥주 한 잔하고 이러다가 야 노래방이나 한번 가자. 하고 한 6명이 쭉 갔어요. 그 위험하다는. 쭉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자 좀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놈도 있고 막 그래요. 뭐 대머리가 까진 놈도 있고 이혼한 놈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뭐 노래방에서 그 안치환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빵빵빵빵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대충 나이대들을 알 수 있겠네요.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물리한 행진곡. 노래방에서? 그러더니 오케이 전대엽 친구가 딱 나온 거야 이제. 그 노래방에 있어요? 나 네, 있어요. 이 모임에 안 가길 잘했네. 안 끼길 잘했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소위 말하는 데모가 뭐 민중가요 이런 걸로 막 가다가 맨 마지막에 정태준 박은옥의 향수? 아니 그 뭐지 그 시인을 위한 말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드러나는 너무 게 좋더라고. 그 정도 시작됐으면 반드시 바위처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바위처럼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학번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막 티격태격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놈이 아유 확 진짜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나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한 놈이 뭐랬냐면 아유 진중권 민경욱 안철수 사이에서 신랑감 거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중권 안철수 그다음에 민경욱 사이에서 신랑감 거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저는 안철수로 하겠습니다. 안철수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과 이해로 바라보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안철수가 돈이 제일 많잖아요. 수진이 한마디도 하는데 뭐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하여튼 막 그랬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네. 바퀴벌레 타이어 가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지난 그 시간에 우리 이제 야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TV를 안 봐요. TV를 안 보는데 뭐 드라마 볼 일도 없고 얼마 전에 그 뭐 사랑과 진실인가? 아니 사랑과 진실 아니야. 사랑과 전쟁. 네. 부부의 세상? 부부의 세계. 그거 한 두 번 드라마? 보다가 승질 나가지고 하다 그래 안 봐요. 안 보는데 내가 그러니까 1년을 반으로 딱 잘라서 야구의 시즌과 오프 시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야구는 꼭 봐요. 제가 약간 야구광인데 야구는 한번 시작하면 보통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텔레비를 하루 종일 켜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고 하이라이트까지 또 보고 지면 진다고 이제 승질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고 뉴스 야구 빼놓고는 뭐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야구 진짜 징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 4분할이죠. 화면 4분할을 해놓고 화면 불안하기로. 각기 다른 게임들을 동시에 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우리 작은 매형 이야기인데 정말 징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니 그럼 뭐 사행성 도박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게. 그거 한번 또 게임 여러 개 물어봐야겠어요.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TV를 안 보고 또 유행가도 잘 안 들어요. 어느 날인가 유행가가 저는 탑골 공원 있잖아요. 탑골 가요. 탑골 공원이 아니니까 탑골 가요. SES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그래서 그 뭐 옛날 노래 소환해서 이렇게 막 45불, 뭐 74불 해서 유재석하고 이렇게 나와서 옛날 그 노래 하는 슈가맨. 거 예. 그런 것들이 더 재밌고 하여튼 그런데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테레비로 옛날에 집안에 테레비가 한 대 있었잖아요. 네. 테레비를 보다 보면 아버지가 딱 와갖고 뉴스를 따락 하고 돌리잖아요. 뭐 화딱지가 나가지고 공고 또 보고 예. 뉴스 이등열 앵커 딱 나오고 그러면 막 그랬었던 게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나도 이제 그러고 있고 나도 이제 조카하고 이런 무슨 말을 하고 이제 아규먼트를 하는데 이렇게 되게 이제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고 우리도 이제 대학교 때 그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뭐 잘 지낸다 일부러라도 막 그리고 이제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막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고생의 대상이고 내가 효도를 해야 될 대상인데 지금 대학생들의 걸 보니까 애들끼리는 의식주는 일단은 풍족하잖아요. 뭐 새빵을 살건 무슨 뭐 100평에 살건 의식주는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이 짜장면 못 먹는 것도 아니고 탕수육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어르신 때보다는 진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의 성향, 우리 아빠의 성향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게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한테 고생스러운 정말 효도를 해야 돼 이런 건데 이제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되게 요즘 애들은 저렇구나. 갑자기 이걸로 빠졌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게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고 싶었던 얘기. 누군가한테는 이 서운함을. 유튜브에 네. 말씀을 해서 근데 저는 유튜브도 안 봐요. 그러니까 TV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 게 없어요. 그 새날만 저도 팟빵으로 죽창 듣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을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듣거든요. 광고 어떻게 하시고 광고는 광고가 뭐예요? 스킵하세요 아니면 쭉 들으세요? 광고는 죄송합니다. 30초 30초 이렇게 앞에 30 이거 딱 누르니까 싹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스마트폰 보는 것도 또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이게 이북 이렇게 활자로 읽는 걸 더 좋아하고 딱 그 시절을 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좀 책이 좀 편하시죠. 이북으로 보면 책이 이게 와닿아요? 맛이 안 나잖아요. 그거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런가요? 그래. 난 맛이 안 그냥 나더라고. 안 나와, 안 돼. 맛이 안 나요. 그거 그죠? 확실히 그 네. 통계로 봐도 그게 떨어진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활자를 이렇게 읽고 책을 싹싹 넘기면서 이게 보는 게 그러니까 제게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올드 패션이라 그런데 제가 딱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맞아 도서관 가서도 책 빌려볼 때도 그 샤넬백 넘기듯이 장갑 끼고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뭐 저는 책을 빌려보진 또 않아요. 또 꼴에 좀 중고책이라도 꼭 반드시 사보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이렇게 좀 사는 것도 좋아하고 좀 빌려주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데 제가 딱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성 MC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똘똘한 목소리인데 딱 혼자 나와서 15분만 딱 해. 누구? 하는데 기운내자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기운내자? 기운내자 그 유튜브 프로예요. 예. 딱 이렇게 목소리만 나와요. 목소리만 딱 나와요. 얼굴도 안 나와. 나오고. 예. 그게 서버가 미국에 있더라. 그런데 딱 한 분이 나와서 주제 하나 딱 정하고 진중권은 엄청 까 안철수도 엄청 까고 그러니까 되게 속은도 되게 후련하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저는 체육관을 그 짐을 고르는 기준이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런닝머신이 좀 좋아야 돼요. 전 무조건 여름이건 겨울이건 뭐건 무조건 30분 이상의 런닝을 반드시 해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게 런닝 요즘에는 이렇게 테레비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맞아. 애지간하게. 맞아.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핸드폰을 야. 들고 뛰어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핸드폰을 들고 막 빨리 걷고.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짓이 걷는 거예요. 걷는 거는 노동이야, 노동. 노동. 그냥 배만 고파. 운동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걸을 때는 빨리 걷거나 뒤로 걷거나 위로 걷거나 이 세 가지를 해야지 걷는 거는 운동이라도 착각하는데 이거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런닝머신에서 핸드폰 보면서 계속 걷는 사람이 있어요. 왜 런닝머신을 와? 그냥 길거리 이렇게 걷지 이렇게 좀 공기도 좋게. 뭔가 불안하잖아. 여기 와 있어야 마음이 좀 그런 분들이 위로가 돼요. 꼭 그 건강 프로 보면서 그렇게 듣는 줄 알고. 그래서 봤더니 그분들도 이렇게 그 유튜브 이런 채널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질로 좀 돌아가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전 유튜브도 안 보고 TV도 잘 안 보고 딱 이런 이렇게 뭔가 저의 시그네처 말 그대로 이렇게 야구 딱 보고 뉴스 좀 보다가 이게 끝인데 저는 그러면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토크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봤더니 새날 어떤가. 제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네. 이 새날을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얘기를 새날도 좀, 유튜브 예. 송출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참 제가 지금 107회에 들어왔거든요. 오늘이 145회잖아요. 그 사이에 책도 내고. 예, 그래서 보니까 한 40회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 좀 약간 안 되는 거였는데 한 3개월 되고 나서 이제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책도 하나 쓰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를 왔었잖아요. 그래서 마차님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정말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래도 말도 좀 잘하고 조리 있게 얘기하고 발음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이렇게 입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니까 제가 제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말도 못하고 너무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별로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어미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잘 하냐면 말 그대로 자꾸 이런 말을 자꾸 섞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완전 많이 좋아지는 거 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차님한테 정말 그걸 죄송하다. 알면서도 아직도 하고 계셨어요? 반전 있었죠 방금 시원해졌죠? 더웠다가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저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는 팟빵을 듣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끝까지 보거든요.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댓글 달린 것도 보고 아직도 정말 황당하게 어쩜 이렇게 늘지가 않았나. 저도 제 자신한테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마차님이 저한테 모교 시사 어떠세요? 한번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버엔딩 스토리도 있고 모교 시사도 있다. 야, 두 개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투 채널 나가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어떠시냐. 시간이 되시면 저는 그때 뭐 출장을 가야 되고 하니까 뭐 월요일 날 오겠다 할 때 그렇게 돼서 했는데 지금 만약에 시사를 들어갔었으면 전 죽었을지도 난도질을 쓸지도 모르지 않을까. 뭐 댓글 같은 거에서 댓글도 그러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요? 가만 보니까 이거는 20분을 주어지잖아요, 저한테. 네. 제 시간이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해놓고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이거하고 그냥 시사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검투사, 글라디에이터. 맞아. 검투사 느낌이죠. 맞아. 표현 좋네. 낄낄빠빠. 네. 낄낄빠빠 잘못하면 진짜 맞아 죽는. 약간 그런 거 같은. 그러니까 갑자기 공포로 한 번은 다가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방송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편하게 방송을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방송이 무서우신 분이 되게 막 쌍꺼풀을 해? 아니 어디 골마갖고 그런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그 그만뒀다면서. 장례식입니다. 그렇게 있습니까? 개그 장례식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새날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저는 솔직히 성수대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찌라시의 중국산 이야기인가? 중국 이야기. 중국산 이야기 아니고 재밌네. 중국산 이야기. 중국 이야기 중국. 이게 원래 중국 이야기 스케일 크게 다가오는데 중국산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되게 가벼워지네요. 지금 빵 치면서 찌라시 중국산 이야기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막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새 짹짹짹짹 하면서 도보다리 김 선생 맞아요? 예. 나는 솔직히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는 야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었어요. 만났으니까 패스. 네, 그래서 여기는 패스. 나는 그 도보다리 김 만나고 선생 싶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돼? 아니야. 어떻게 그러면 열심히 하고 밥 먹으면 내가 밥 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했는데 정말 3대 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바뀌어 갖고 성수대교는 이제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 시사 이런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걸 넘기면서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수요일은 수사반장 하는 날이야. 뭐 금요일 날 맥가이브 하는 날이야. 약간 이런 거 같이. 요일마다 프로그램 다 외우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예. 그다음에 그거 같이 약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듣기 시작하고 여기와 이제 한 몸이 되고 내가 여기에 이제 패널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저 인생은 모르는 건데 제가 새날에 와서 놀랐던 게 4가지가 있어요. 궁금한. 예. 1번. 이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다. 너무 재수없다. 왜? 첫날 사람이 왔으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좀 따뜻하게 말이야. 근데 너무 냉정하게 들려버리고 나서 제가 들었단 말이 뭐 고정은 아니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지금 들어오는 패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좀 여기에 한번 지원하려면 그렇죠. 근데 오사숙님은 이런 걸 기대한 거예요. 저 자기 첫 방송하니까 갑자기 푸나님이 축하합니다. 케이크 보면서 우리 방금 첫 방송 축하합니다 하면서 오늘 회식 이거 다들 알지? 맞아 그런 거. 왔는데 전하고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저 소주 한잔 받으시고 막 이러면서
눈 떴더니 막 여관방에 토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방송에 출연하게 되실 분들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네. 새날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앉아 있으면 딱 제일 강력하게 들리는 말이 할 말 있으면 방송에서 해. 아 그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거고 방송이 끝나잖아요. 다 집에 갑니다. 뭐 커피 마시거나 밥 먹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쩝쩝 한 번씩 이렇게 그 요즘 이제 대구에서 오시는 진정화님이 커피숍에서 이제 그 한 번씩 찍어 올리시거든요. 그거 기차 시간 때문에 기다리니까 한 번씩 그렇게 커피 마시는 시간이 있기는 한데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시간이 놀란 없어요, 거 시간이. 놀란 거 1번이 그거고 냉정한 새날 그다음에 2번이 출연료를 주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출연료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납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되게 잘 쓰고 그게 있어요. 부담스러우면 다시 내놓으셔도 괜찮아요. 3주 차에 내가 이리 네, 씨하고 그때 맥주 한잔 하다가 네. 출연료를 준다고 그래서 레알? 뭐 그런 하고 내가 또 푸나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이리 씨가 얘기 안 했었으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걔는 그 입방적이라고. 그다음에 개그 그만뒀다면서 왜 그럽니까 진짜. 생각보다 죄송한데 장례식 중입니다. 난 여기 개그 여기 장례식. 새날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막 광고 아무래도 팟캐스트 순위도 높고 광고 한 15개 하고 저거 한 500만 원씩만 받으면 7,500원이 한 달에. 500? 야, 그다음에 딱 해갖고 이제 뭐 슈퍼챗 이런 거 쏘고. 좀- 아니, 광고비라 연 500 받죠. 아니 그러니까 뭐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그런 더러운 것들도 막 뭐 1억씩 번다는데 여기는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 그 방송을 들었는데 15개 광고하면 10개는 광고비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고 막 이러면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녹음실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저는 그랬어요. 지하 완지하죠 완지하. 냄새가 완전 지하실이죠. 그나마 그런- 마차님이 오래 계셔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푸나님의 이름이 권 PD라고까지는 내가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직도 몰라요. 그건 그래요. 뭐 굳이 안 밝히니까. 네. 그리고 마차님의 이름도 몰라. 그거 굳이 안 밝히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방송에 보니까 마씨 집안의 차녀라고 해서 마차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마씨까지만 알았어 내가. 나 그 괜찮다. 그걸로 가야겠다. 마씨 집안의 차녀입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었어요? 난 아닌데. 그랬었다니까 그때.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마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를 오사중기님이 진짜 애청자인 게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방송에서 했잖아. 말했던 거를.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책에다 이렇게 푸나님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옛날에 책을 봤을 때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 있잖아요. 조정래 그 소설 되게 이제 10권짜리인가 8권짜리인가 그런데 10권짜리.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정화섭이라는 인물이다. 그 빨치산 대장. 겁나 멋있는 캐릭터인데. 그래 인민군 빨치산 대장인데 정화섭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하면 원래 신현준으로 나왔어 그때. 신현준. 신현준 있잖아요. 아라비아 출신. 그 하야신가 그 맞아요. 하야시 때는 굉장히 그 느낌이 완전 달랐죠. 또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전 도보다리 김 선생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진짜. 그거 방송하는 날 오시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만나고 나도 내일 열정이 없네. 막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날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열정이 없고. 나도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있더라고요. 그 두 분이 뭐 하더라고. 그래서 그 유튜브 보니까 막 술 마시면서 하고 새우깡 먹으면서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거기 들어가 보니까 재미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전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요. 누가 최불암하고 김혜자가 그래서 푸나하고 네. 마찬이와 부부셨구나. 얘기했다니까 예전에 내가 이거 벨지 배현정 이후로 최고 충격. 그렇죠. 최양락 팽현수 강석 김혜영. 강석 김 그렇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게 개인 방송이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고 정말 이거 새날 통해서 뭐 제가 정화를 모셨는데 조금씩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조중동을 더 미워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무슨 뭐 서로 막 아규먼트가 생기면 뭔 소리야 임마 신문에 났어. 그럼 끝나거든. 맞아. 이게 팩트야. 이게 사실이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모조리 다 거짓말이고 내가 진짜 요즘에 신문에 읽는 건 딱 한 번 읽는 것 같아. 이게 삼겹살 구울 때 바닥에 깐다. 아, 그때 이제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구울 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네, 거. 기름 흡수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신문 읽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새날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김일희 편입니다. 내가 보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일단은 요 얘기부터 한번 할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 개그가 이제 아까 뭐 개그 장례식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행사가 완전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그것도 날짜를 2개를 이리씨 그날 뭐 하냐고 2개를 그러니까 전화가 딱 오면은 이게 있어요.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주려고 전화 주는 분이 있어. 그럼 보면 이거 일이다. 그럼 여보세요? 그럼 아니다. 이러고 딱 근황 듣고 잠깐 살짝 하고 그동안 잘 지내? 안 힘들어? 뭐 이런 거 좀 하고 뭐 하다가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날 일할 이날 뭐 해?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스케줄 해주면 이제 행사를 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의가 이제 또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제 활기가 좀씩 이제 슬슬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 가장 피해본 직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엄청 많은데 네. 우리 업계는 또 우리 업계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행사 쪽이 완전 초토화예요. 물어보면 특히 기획사 있는 데도 난리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가장 대박 난 데가 어딘가 봤더니 이제 마스크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스크 하는 형을 이제 마스크 장비로 이제 성공했던 형 한번 얘기했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형이 어떻게 지내나. 너무 바쁘다는 거. 맨날 하루에 막 10명씩 찾아오고 막 현장 돌아다니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따라다녀 봐야겠다 한번.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 형네 집에서 같이 자고 다음날 이제 스케줄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 아침 8시부터 막 통화를 해요. 이렇게 마스크 관련된 걸로 장비가 어떠네 저쩌네 통화를 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8시부터 전화를 하지? 이러잖아요. 보통 일과가 그래도 9시나 10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9시에 8시에 하는 사람도 이상한데 또 받으면서 또 그 마스크 대화를 하고 있어 둘이.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괜찮아 신경 안 쓰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도 오고 막 뭐 정신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형을 딱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일단은 요거 문제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나? KF는 뭐의 약자입니까? 저요. 아차님? 코리아. 필터. 정답입니다. 코리아 필터예요. 코리안 포맷 아니고? 코리아 페이스. 코리아 필터더라고요. 갖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헷갈리죠. 나도 뭐냐면 계속 옆에 있다 보니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F89, KF94, 그다음에 KF98인가 99도 있더라고요. KFC. KFC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기 그 할아버지는 마스크 대신에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예 온 몸을 다 하얀색으로 하고 계신데 요것도 이제 뭐 그 침투율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한 거고. 아까 이제 80이 조금 더 좀 침투율이 높고 그다음에 95, 94로 높을수록 이제 침투율 그러니까 방어력으로 봐야지.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말 침 튀는 거 막는 거 요거 나온 게 이제 KF-AD라고 그래요. AD. 줄여가지고 AD. 그건 본 예전에는 적도 그걸 없어요. 덴탈 마스크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거를 그냥 통으로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네, AD로 해서 이제 그거 네. 약간 그 침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제 비말 차단용 비말 차단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도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2D 마스크 뭔지 알아요? 2D? 2D 마스크. 2D, 3D. 뭐 디자인에 철사? 따라서 약간 뭐냐면 약간 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면이잖아요. 요걸 사는 거 중에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운데 이음 자국 생기고 반 접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두 조각을 붙였다 그래서 2D예요. 그 연예인 마스크라고 하는 그게 그거. 맞아요. 3D는 뭐냐? 보통 이제 KF94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덮는 거 있죠.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져 놓은 거.
그게 이제 3D.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네, 그죠? 그게 가장 네. 그 구사에 제가 잠깐 공부했는데도 지금 이만큼 배우고 하고 막 따라다녀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마스크가 또 생산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장소 있잖아요. 여기를 그 클린룸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는 방음 시설 하듯이 거기는 벽에다 뭘 받아가고 벽에다 뭘 쳐야 돼요. 그래야 그 공장이 이제 허가가 나고. 그러니까 그 무균실 KF 같은 거? 인증을 받으려면 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 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오. 장비와 설비와 그 관리 매뉴얼까지 네. 식약처 기준을 통과해야지 KF 기준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이거 그 장비죠, 장비. 마스크 찍는 장비. 가격이 대충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대? 제가 들은 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저 정도예요. 그렇게 비싸요? 네. 1억 5천에서 2억 2천 뭐 이렇게 가지고 가고 하는데 예전에 거의 다 수입이었고 요즘에는 이제 그 국산도 있어요. 자체 제작.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거의 다 중국산이었대요. 그래갖고 이게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다 중국말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기계 보니까 진짜 뭐 많이 해줘 내가 보면서 마스크 기계가 있으면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기계 장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장이라고 그래갖고 전기만 또 따로 이렇게 또 만지시는 분들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한 세 팀 정도 같이 생겨. 하드웨어 만지시는 분, 그다음에 그 전기 쪽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담당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 다 중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다고 그러죠. 초창기에는 다들. 왜냐면 기술자들이 그 중국에서 안 넘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넘어와. 그래갖고 요거 때문에 막 전화 통화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누가 한 명이 겨우 힘들게 익혀.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배우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지금은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요즘에 보는 게 이제 마스크 영상만 계속 본단 말이에요. 마스크.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네.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네. 좀 공부를 한 게 있어서 네네네. 더 붙이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네. 원래 처음 그 대량 생산하면은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중국산 마스크를 쭉 수입을 해갔거든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불량품이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브랜드에다가 10억 장을 주문을 했는데 그 공장이 10억 장을 다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청을 줘. 그러면 하청에서 생산한 제품하고 본청에서 생산한 제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주문한 마스크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1억 장을 주문하든 10억 장을 주문하든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퀄리티로 똑같이 계속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전략 물자까지 그냥 한국산으로 지정해가지고 전량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는 좀 마스크가 남아 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막 그 마스크 하겠다고 막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미팅도 많이들 하시고 장비도 실제로 판매도 계속 일어나고 관심 있어서 미팅 오는 분도 많은데 그래서 나도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이게 왜냐면 이 코로나가 약간 어느 정도 또 주춤하기도 하고 언젠가 또 잡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비전이 있을 것 같냐. 근데도 자기네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한국이 방역이 세계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미국이 어차피 전략 물자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전략 물자로 지정을 했다는 건 비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구입을 하겠다는 게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탑3 브랜드가 있는데 그 탑3 브랜드는 향후 5년치 물량이 다 선매입돼 있어요. 가 있죠. 예. 그 사장이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이게 대박이 난 게 아니라 천박이 났대. 천박. 말은 똑바로 하자고. 우리 하늘에서 진짜 맞은 거죠. 정말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딱 자기 입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까도 했지만 뭐 저도 이제 전화 통화 옆에서 들어보면 뭐 몇십만 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통화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제일 많이 들은 게 거기서 이제 그 10억 장이었어. 10억 장. 10억 장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 10억 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당 1원이 남아도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1원이 소식이 남아도. 우리나라 탑 브랜드 중에 네. 그 셋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연말까지 네. 2020년 12월 31일까지 56억 장이었어요. 이런 계약이 그러니까 주문받은 양이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 네, 제가 네, 막 그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무슨 몇십억 장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오다를 따서 움직이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도 이게 왜냐면 제가 그래서 요즘 맨날 그래서 그 왜냐면 거기 뭐 떨어질 거 없나 하고 장비라도 어떻게 하고 좀 팔아볼까 이거 하고서 그게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반 이게. 시민들이 사용하는 네.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구입하는 그런 물량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상업 용도로는 수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는 상대방이 정부나 병원이어야 돼요. 아, 그 수출 규제 좀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에. 앞으로 지금 어, 현재까지는 그렇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물량도 있지만 무조건 2배씩 3배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만큼 비축을 해야 되거든. 그 뭐 유럽의 이탈리아인가 뭐 어떻게는 뭐 그냥 뭐 헝겊대기 잘라갖고 의사가 쓰고 막 그런데요. 네. 거기 그럼 마스크 쓰는 문화 자체가 뭐 없었으니까. 일본도 그 비닐봉투 마스크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앞에 쓰레기봉투. 코에다가 이렇게 한대 네. 진짜 웃겨가지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 나라마다 이제 그게 그 유럽에다가 누가 보내주고 싶은가 봐요. 갖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니까 너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유럽에 수출하려면은 그 이씨인가 무슨 그게 그 CE라고 C인가 이씨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또 유럽에서 인증해준 그게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연예 기획사 대표였는데 그 외국에 자기 친구가 문의를 하더라. 그래서 나도 알아봐 주다 보니까 그냥 딴 건 안 되고 거기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증.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는 막 진짜 우리 쪽 애들 다 지금 죽는 소리 하는데 여기는 막 정신이 없게 막 뭐 하고 뭐 기계가 어떻고 막 사람들 막 몰아다치는가 뭔가 그 시장에 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북적북적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형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 유튜브로 그 기계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봐요. 그거 재밌어요. 마스크 되게 빨리 찍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걸 해요. 이걸 보면서 야 어쩌다가 이제 이걸 내가 보는 맨날에 우차사 보고 개콘 보고 하던 내가 갑자기 이거 마스크 찍는 걸 보고 있어서 요 생각을 제가 최근에 많이 본 영상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얘기하려다가 좀 말았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 개그 콘서트가 이제 마지막 방송 때 이제 좀 어떤 한 그 남자 아는 분이에요? 신인 개그맨이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내가 근데 또 이제- 혹시 아는 사일까봐 둘이 딱 찍은 사진 있을까봐 검색해봤어요. 아. 김일이하고 그 사람 이름 해가지고. 야 저는 이름에 아 몰래 카메라 얘기하는 거야? 아, 이름에 그것도 뭐 걸렸어요. 대자랑 그치. 승자랑 박자 들어간 사람 안 좋아합니다. 박대승이든 박승대든 다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은 추억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 그 사건 이후로 사실은 뭐가 됐냐면 마지막에 그 아쉬움 있잖아요. 뭔가 그 헤어질 때 남녀간에도 뭔가 다 헤어질 때 뭔가 아쉬움이 남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친구 헤어지면서 오빠 나 돈 좀 빌려줄래? 할 때 저기 확 탁 떨어지듯이 뭔가 그 한 모습에서 비교를 해도 갑자기 저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에서 다시 이거 다시 부활의 여지가 아예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고 하여튼 그 제가 본 거 중에 그래서 한동안 또 그걸 계속 봤어요. 왜냐면 다른 우리 뭐 개그 하던 친구들이 이제 개콘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올렸어요. 네, 이유에 대해서 많이 올려서 그 친구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좀 많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듣는 거 영상 많이 보는 거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이걸 봅니다. 저는 이제 그 경제 방송을 좀 많이 봐요. 오늘도 이제 주가가 이제 엄청 떨어졌잖아요. 갖고 이 경제 방송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 전 세계를 다 관심을 가지면서 막 진짜 미국 대선도 관심 갖는 이유가 경제랑 관련이 있어서 보고 막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도 결국에는 뭐냐면 머리로는 이럴 것 같아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주식이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예전에 오락실에 가면 트럼프 있어요. 트럼프 카드
그래서 이렇게 높음 낮음 누르는 게 있었어요. 카드 게임 알죠? 높음 낮이 거의 도박이에요. 카지노 가면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동네 문방구에 있었어요. 동네 문방구에 하고 실제 돈도 나왔었어요. 높음 낮음 해가지고 계속 모험하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해 한 9번인가 10번 맞히내가 고민하는 거. 이거 한 번 맞추면 대박이거든요. 2배, 거기서 8배. 네. 거기서 마지막에 딱 해서 딱 꽝 되면 싹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근데 뭐 얘기하다 나왔지? 경제 방송. 경제 방송 때는 트럼프도 나오고 그래서 트럼프가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보는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뭐 있어요. 경제 방송도 하는데 뭐 정치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편집도 뭐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 가끔씩 이제 막 좀 화를 내고 약간 그 모습이 근데 뭐 경제 얘기만 쭉 하는 것보다 가끔씩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경제 얘기 하다가 사과를 막 진짜 아그작아그작 먹으면서 이 정말 맛있네 이런데 먹방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먹방을 보면 되게 좀 신선한 게 있어요. 좀 어색함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분이 뭐 박홍기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강사를 좀 많이 보면서 경제 흐름을 이분은 항상 위기론을 강조해요. 부동산 위기, 주식 위기. 위기론이 잘 팔리거든요. 계속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셔가지고 이분 얘기 듣고 나서 항상 이제 지금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될 거라 그러면은 안 됐습니다. 네. 잘 될 거니까. 근데 위험하다고 하면 다들 귀를 쫑긋 세우죠.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올라갈 때 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내려갈 때 팔고 이상하게 원래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부동산도 그 심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최근에 뭘 봤나 했더니 이게 깍골 TV라고 있어요. 깍골? 네. 깍골 TV라고 해서 육각수에 깍하고 앵콜 키면 콜이 만나서 깍골 TV인데. 새로 만들었어요? 깍콜. 육각수 형이 이제 자꾸 유튜브를 같이 한번 하자. 이리야 심심하잖아. 뭐 하냐. 그래서 막 회의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잡담 쇼라는 프로그램 하나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뭐였냐면 저희가 처음에 우리 멤버가 3명이에요. 지금 구독자 5명이네요. 제 멤버가 3명인데 지금 늘었어요. 지금 6명 됐습니다. 한 100% 성장한 거예요. 3명에서 그래서 우리 멤버가 3명인데 구독자 3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보는 그래서 여러분 가입비가 있는 줄 아시는 것 같은데 가입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저 미안합니다. 네. 꼭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3회입니다. 3회. 그럼 우리끼리 하나씩 나눠본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도 뭐냐면 정직한. 왜냐면 우리끼리도 예전에는 1회 때만 해도 열정이 있었어요. 많이 무슨 봤어. 말에서 무슨 말?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 잡담하는 거예요. 서로도 2번은 안 봐. 근데 이번에 좀 컨셉이 바뀌었어요. 이 뭐냐면 3명이 떠들고 소파에 앉아요. 일자로 앉아요. 그 뒤에 뒷배경에는 여군봉색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 뒤에다 걸어놓고 우리도 앞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방송이라는 게 이제는 뭐 TV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지 않나. 이제는 그냥 이렇게 좀 유튜브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이게 방송이구나. 이제 이렇게 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위로를 해야지 마음 편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유튜브는 그냥 이제 대세다.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고 모든 정보 옛날에 우리가 TV 봤듯이 영화 봤듯이 그냥 늘 보는 책 봤듯이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에는 당신의 보는 유튜브는 편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처음에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거의 안 봤는데 이게 2006년에 구글이 인수를 할 때 2조의 인수를 합니다. 약간 이 역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2조였어요. 당시에 2조의 구글이 인수를 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매출 20조. 그러니까 2018년 2년 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성장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데. 폭발적이었던 예, 거죠. 예. 그러니까 2006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이 정도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도 인터넷 기반이 좋아지면서 이 유튜브 사업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이게 기업 가치가 2018년 기준으로 200조가 이미 넘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삼성의 기업 가치가 270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 자체는 그냥 우리 종이 장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노동을 써가지고 만들어낸 회사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페이퍼 잡이잖아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들이 특별히 컨텐츠를 막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 역할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가 돈을 내고 쓰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넷플릭스는 지금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에서 성장세가 거의 90도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코로나 덕분에 더 성장했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네. 코로나라고 들어가지고 어? 깜짝 놀랐네요. 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유튜브가 유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왜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채널 계정주만 한테라도 돈을 받아야 된다. 유료 가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유료로 돈을 내고 사용했을 때 나한테 권리가 주어지는 거야. 보는 사람들은 공짜로 보더라도. 그런데 나한테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나도 이 서버를 공짜로 쓰고 다만 광고비 들어오는 거를 나눠가는 형식이다 보니까 유튜브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는 하다못해 진짜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도 가지고 있는 CS 고객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대응 저 사람- 안 해줘요. 잘. 저 사람한테 내가 돈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뭐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되게 영악한 거죠. 각 나라마다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데 고객 접점은 전혀 없고 메일이나 이런 거 대표 전화 이런 것들은 있지만 대응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려면 저처럼 경찰서에 5번 가서 들어눕는다던가 하는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던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객센터 비슷한 걸 경험하려면 네. 그 구글의 하청 회사들 이게 그 파트너라고 붙어 있는 회사들은 전화를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열심히 통화해봤자 결론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 아니, 파트너 회사들은 구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걔네를 아무 상관없는 애. 그 구글 코리아 본사는 한국에 있잖아요. 본사는 그냥 한국 연락사무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안에 있고 만나주고 뭐 불편을 들어주고 이런 거 전혀 없다는 전혀 얘기죠? 없어요. 구글 코리아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유튜브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유튜브 코리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글 사무실 안에 유튜브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건 일절 없습니다. 다만 채널들 이렇게 채널 오너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런 것들, 뭐 해킹 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는 대외적으로는 해준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인력을 많이 투자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노란 딱지 대란을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겪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짜 뉴스 발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요즘은 어때요? 지금도 노란 딱지가 지금도 붙어요? 있어요. 네, 지금도 있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찾아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AI라고 말하지만 AI가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 기능 중에 아예 여기 써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올릴 때 자가 선언을 하게 하거든요. 내가 체크를 해요. 여기에는 욕설이 없고, 맞아요, 폭력성이 맞아요. 없고, 막 이걸 하잖아요. 뭐 아동이 나옵니까, 안 음. 나옵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다 물어봐서 없음이라고 체크를 하고 동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올린 후에 일정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체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검사 중이라고 떠요. 그래서 바로 광고를 붙이지 않고 이 검사를 통해서 네가 말한 대로 이 영상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를 본인들은 AI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검토 후에 뭐라고 묻냐면 이 영상은 사람이 직접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네가 고급 인력을 써가지고 이 영상 하나하나를 체크할 리가 없고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은 가짜뉴스 때문에 싸우는 게 정치 시사 이슈 때문에 싸우는 게 큰데 네. 그때 뭐 나경원이 무슨 뭐 구글에 가서 따진다고 막 그랬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좀 네. 기대를 했었는데 가지도 않았고. 근데 웃기는 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그 요원이 지금 이것도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제가 좀 요즘에 그 기능에 대해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몇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그 영어로 듣기 하면 있잖아요. 자막이 바로 막 달리잖아요. 실시간으로. 속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찝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왜냐면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 자막이 나오게 자동으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진짜 우리가 그 맞아. 유튜브에서 영상 업로드하는 시간보다 더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애가 무슨 말로 했는지를 활자로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로 체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어떤 유튜버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그 소와 땡땡땡 있잖아요. 요거를 띠띠띠 처리를 해버려요. 그냥 아, 느낌만 주고 왜냐 걸릴까봐. 누가? 야, 유튜버들이 유튜브 올릴 때 올릴 때 아예 그냥 그거가 자기는 이런 사람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 단어를 소 땡땡 뭐 이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갖고 삐 소리를 자체적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지금 걸리는 것 유튜브 같더라고요. 시스템은 공중파보다 더 무서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나쁜 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그러니까 짤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바로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드래프트로 임시로 이렇게 먼저 동영상을 올려놓고 나중에 제목을 단단 말이에요. 근데 임시로 올릴 때 이 영상이 어떤 주제인지를 써놔야지 제목 달기가 편하잖아요. 임시로 넣을 때 곽상도라고만 넣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곽상도란 이름 때문에 노딱이 딱 붙는 거야. 그러면 뭐냐? 아, 곽상도는 노딱이 붙는구나. 아, 이름 자체. 곽상도가 잘못했네. 이름 자체에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에서 어떤 그때그때마다 뭐 정의원 이슈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이슈를 노딱을 딱 걸어버려. 그러면 제목 자체에 그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노딱이라는 게 먼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시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 유통기한이. 근데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도 그냥 올려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올리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노딱일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상품 가치가 없잖아. 아무 말도 안 한 건데. 그럼 거기에 광고가 달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렸는데 정말 동료 얘기만 했어. 동료 얘기. 만약에 정말 너무 건전하게 새싹에 푸르른 나무를 뭐 뚫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도 불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엔 지웠다 다시 올려보세요. 그럼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푸른나무님이 그런 얘기해요. 이거 랜덤이라고.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까 우리가 2018년에 시가총액이 200조가 이미 넘었거든 유튜브가. 근데 2020년 3월 올해 3월에 인수 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매출을 공개를 했어요. 유튜브가 광고로만 작년에 18조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네이버의 매출이 6조 6천억이에요. 잠시만 우리나라에서만 광고 매출이 18조 원이라고? 진짜로? 아 잠깐만. 전체인가? 전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순간 근데 순다파차이가 발표를 했으니까 전체겠네요. 전체 유튜브 광고 18조 원. 또 슈퍼챗에서 또 가져가는 거 수익 꽤 커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그게 꽤 커요. 이게 광고로만 18조 원이고 여기에서 슈퍼챗이라는 거는 이제 나와 채널 계정주의 사이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뭐 아프리카 TV랑 같은 별풍선 수수료 받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뛰는데 좀 덜 뛰죠. 아프리카 TV보다는. 아니, 7대 3인가 아프리카 TV는 또 지금도 채널이 있어요?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도. 막 예전에 막 문제가 됐건 포르노 자키 뭐 이런 그랬었는데 뭐 거기서 자체 검열을 좀 심하게 하고 문제된 친구들 다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예전보다는 좀 다시 이제 좀 그나마 그 개인 방송 중에서는 좀 클린해졌어요. 예전보다는. 네, 맞네요. 아까 말한 게 2019년 광고 실적 18조 원은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18조씩이나 벌었는데 AI가 말한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업로드와 동시에 자막이 딱 붙을 정도로 기술을 발전시켜 놓고 왜 가짜뉴스는 못 잡아내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사실 역사적으로 얘가 판단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을 이렇게 버는데도 안 해.
사실 유튜브가 뭐 서버비 말고 뭐가 들어가냐고. 이런 서버비도 식으로 지 회사 거야. 다른 데서 밀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글 서버야. 공격을 하자면 끝도 없는데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서버가 해외에 있고 이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지탄받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구글, 페북, 넷플릭스 얘네들이 전부 다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나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똑바로 안 내. 또 이게 문제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저기 그 유튜버 중에서 이제 고소득자애들 뭐 세금 안 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막 세금 내라고 날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는 유튜브에서 소득을 얻었는데 세금을 내는데 유튜브는 정작 유튜브는 그거 그렇다는 돈도 한국에서 소득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세금이 또 안 내게. 법인세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게 사실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본사 주소지가 어디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구글 본사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는 뭐 저기 어디 있다고 미국 어디 있다고 하지만 실제 돈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미국 회사도 우리 분명히 회사는 역삼동에 있는데 모든 그 정식 뭐라 그러지 공식 레터에는 싱가포르의 주소였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사장 이름도 싱가포르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서 피해가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렇게 두고 하는 데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한국은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이런 회사들한테는. 사실 우리나라도 법인세율이 25%잖아요.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낮은 편이에요. 법인세율이. 근데도 우리나라에 본사를 안 두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그 다른 지사 낼 때 보니까 확실히 홍콩으로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면세도 많이 되지만 애들이 영어 하는 확률적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더 편하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상황에서 이번에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애플이 1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1억 달러를 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하고 구글이 이렇게 각각 1억 달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10억이에요. 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기사를 찾으면서 나 잠깐 딴 길로 세자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비판을 잠깐 하고 이게 지금 100 밀리언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거를 외신까지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 알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달러 기부했다고 나오니까 12억이라고 보도를 하는 기사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12억하고 1210억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어떻게 이 정도의 갭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가 있나. 아니 예전에 그 윤미향 그 의원 그 뭐지 소녀상 만드는 그 작가들이 나왔는데 1,000원씩 받았잖아. 근데 일본에서 1,000만 원씩 받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그러면 식으로 언론에서는 밀리언을 10,000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100하고 100만을 100만 원 이렇게 한 거죠. 골 때린다. 진짜 골 때린다니까. 이거 지금 지적하고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했지만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 이렇게 큰 돈 쓸 수 있고 하면서 왜 극우 콘텐츠는 계속 유통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기부하는 척하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잘못했네. 구글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애플도 잘못했네.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거기에 돈을 안 쓰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1210억은 그냥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게 정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그 예전에 그 다음에서도 그 영상 콘텐츠를 되게 빨리 했었어요. 네. 아시죠? 되게 빨리 했었고 다음 팟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팟으로 시작을 빨리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뭘 잘못했냐면은 광고 수익에 대한 쉐어가 없었어요. 네이버가 올려주는데 내가 돈도 줘야 돼? 이렇게 나온 거야 네이버는. 근데 얘네는 돈을 쉐어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친 듯이 달려붙은 거야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이제 뭐 바꿔서 다시 하려고 이제 막 법을 이렇게 좀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뒷북이 됐지. 네이버 TV하고 카카오 TV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컨텐츠를 똑같이 유튜브하고 네이버 TV에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선 몇 달 전부터 네이버 TV를 채널을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이 조회수 차이라는 게 막 뭐 1만 분의 1? 10만 분의 1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 발의 거예요. 피네 진짜. 네, 그러니까 네이버 TV 자체는 시장의 확장성이 자기들이
올리는 공중파의 웃긴 장면 맞아. 뭐 이런 거 떼서 올리는 거 말고 안 되는 짤방 거야. 정도만 하지 음. 새로운 콘텐츠를 해가지고 찾아보는 애들은 그냥 유튜브가 편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냥 컴퓨터 사면 그냥 기본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서운 거는 또 이런 거. 이게 아까 야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중파보다 더 세게 규제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짜 뉴스를 찝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 각 나라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존리가 국정감사 불려나가 얼마 짜증나겠어요. 야, 다 노딱 붙여. 이래가지고 노딱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생기면은 무슨 연락사무소 소장이 자기 맘대로 지금 노딱 붙였다 놨다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차라리 이거를 그냥 어차피 그 랜덤이라 했잖아요. 복권을 돌렸으면 이게 돌렸으면 계속 딱 돌리면서 자 오늘의 노딱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개그 간뒀다며. 새날 당첨되셨습니다. 그만해요. 개그 간뒀다면서. 아니, 장례식 기간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 유튜브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기존의 언론의 역할을 많이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MBC가 가장 많은 타격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광고비의 그 그래프를 보면은 MBC는 KBS보다 한 2배 정도 더 타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기들도 공중파로 내보내면서 유튜브로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공중파보다 TV로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게 돈을 내고 보는 게 아니니까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하면 아니 MBC나 KBS를 보면서도 거기에 슈퍼챗을 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레알? 그러니까 자기 뭐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유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백분 토론이나 시사기획 창이나 저널리즘 제이나 오, 앞에 괜찮겠다. 1부는 그렇게 하고 2부에서 유튜브만으로만 하는 토크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예. 옛날에 손석희 JTBC도 끝나고 나서 유튜브 채널로 계속 예, 이어집니다. 뭐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언제? 했었어요. 후토크 했었어요. 하면 계속 네. 무슨 라이브 그래갖고 뭘 네. 하더만. 유튜브 예. 있을 때예요, 그때요?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막 최근에 트렌드처럼 된 거예요. 이게 특히나 시사 대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중파에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 저 뒤에서 자기들이 좀 편하게 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수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랑 공생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최고의 있습니다. 승자는 유튜브네. 최후의 승자는 유튜브인데 나는 이게 걱정인 거야.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얘를 언론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자기들이 네. 뭐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소몰이를 할 수가 있는 우리나라 거예요. 언론 시장에서 네이버 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네이버가 진짜 좀 애매하잖아요.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은 언론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유튜브도 딱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사장이 뭐 극우야? 가만 보면 그런 거 같았고. 아니 그런 거 같아. 가만 보면. 이렇게. 네이버 정지. 아니 막 이렇게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같은 기사를 쓰고 이렇게 뭐 기사를 검색해보고 뭐 저는 네이버는 아예 안 쓰거든요. 원래부터 버릇처럼 안 썼어요. 네이버가 싫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저는 습관이 이제 다음으로 검색하고 다음으로 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래요. 이메일 주소 다음으로 처음 만들었죠. 예, 그리고 계속 그리고 이메일도 다음이 제일 필체가 예뻐.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외국에 보낼 때 필체가 가장 예쁜 게 그 다음이거든요. 아직도 네이트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네이버를 이렇게 자꾸 쓰는 거 네이버를 써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보니 필체는 다음이 제일 예쁘고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네이버가 정말 그 영어 필체가 정말 후졌거든요. 근데 왜 저걸 쓸까 그랬는데 보면 기사나 이런 게 어쩜 이렇게 틀려요? 같은 기사라도 네이버는 완전히 예, 그 플랫폼 이런 뭐라 그러지?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면서 누가 이렇게 흔들려고 권력에 의한 뭐가 들어오면은 너무 쉽게 그럴 것 흔들리는 같아요. 거예요. 안에 든 게 예,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말한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도 그렇고 유튜브 플랫폼도 그렇고 바지 사냥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코리아 사장은 누구 뭐 면접도 빡세게 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유튜브는 그냥 그 밑에서 그냥 찍어서 디렉터 하나 놓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유튜브는 사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만 크게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그렇게 좀 누르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좀 더 좋은 카카오 이런 그 누구지 여기 국회의원 되신 분 그분이 카카오인가요? 그걸 버리고 국회의원 했다고 하는 맞아요. 예, 그거는 카카오뱅크. 예, 이용- 머릿속 이용- 별로 아, 카카오뱅크구나. 그 양반
그래서 뭐가 나오겠죠. 더 좋은 툴이. 새날이 뭐가 뭐 나오겠어요.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네,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또 자세한 또 준비를 해오셨네요, 마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가 날아든다 네버엔딩 스토리 145회 주제는 내가 보는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 덕분에 새날을 몰랐던 분이 또 새날을 알게 되는 이게 아름다운 만남도 있는 반면에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을 봐가지고 정치색이 바뀌든 성적으로 성숙해지든 그죠? 아니면 뭐 다양하게 또 아예 또 요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을 또 등한시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고 하는데 뭐든지 좀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시간은 정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잘 찾아보느냐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노딱도 덜 붙어요. 덜 붙고 그다음에 우리 새가 날아든다가 앞으로도 쭉쭉 우리 또 다양한 우리 시민분들, 우리 국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송으로 커갈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